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흑연과 같은 다른 자원들도 비슷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는데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요소 등 중국산 자원 수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처음으로 공급망 회의를 열었습니다. 문제가 됐던 요소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연말 종료할 예정이던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달청이 가진 요소 한 달치까지 풀면 재고는 5개월치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공공 비축 규모 확대와 중소기업 공동 구매를 추진하며 요소의 국내 생산 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고가 최소 3개월치 남은 걸로 보이는 흑연 역시 중국 의존도가 90%를 넘습니다. 중국은 이달부터 흑연 수출 제한에 들어갔는데 정부는 국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게 공장 증설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원을 무기처럼 쓴 중국의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만큼 늑장 대응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저번에도 이제 대란이 났었는데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게 막 얼마나 유의미하게 늘었냐. 저도 이제 체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국내 요소 생산 시설 건설 여부는 아직 연구 용역도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별도 기금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조율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통제하자 2년 전처럼 요소수 대란이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 달치 넘게 물량을 비축해놨다며 사재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요소수 도매업체 창고입니다. 우리 창고는 항상 물건이 꽉 차 있는데 현재는 재고가 이게 한 발에 더 남은 거예요. 요소수가 입고됐다는 소식에 사람들도 몰려듭니다. 주유소를 가면 뭐 이제 벌써 이제 거기는 요소수 품절 써붙여 놓으니까 믹서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현장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유소 가서 넣기는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여유분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품귀 현상은 없다지만 2년 전처럼 품절 대란이 일어날까 불안한 심리가 퍼진 겁니다. 이게 한번 파동을 겪다 보니까 사재기 그러니까 일종의 있어도 계속 더 구입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금 많이 딸리는 거예요. 실제로 배송을 가보면 항상 재고가 있어요. 있는데도 사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유소들도 사재기를 막기 위해 이틀 전부터 가격을 올리고 판매 개수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뭐 요소수 쇼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체감하고 있고요. 한 박스당 보통 10,000원을 받았거든요. 엊그저께부터 그러니까 한 통당 15,000원씩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평소 2,000리터 이상을 비축을 해두고 있었는데 지금 수요가 몰리면서 현재는 600리터 정도로 비축량이 확 줄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미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에서 3,000~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 심리가 급속도로 퍼지자 정부는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요소수 재고가 3개월치에서 3.7개월치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선을 늘리는 기업엔 지원금을 주고 공공 비축 물량도 2배로 확대합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중국이 화물차 같은 디젤 경유차에 꼭 필요한 요소 수출을 또 돌연 막아서면서 2년 만에 요소수 대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닌지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정부 설명에도 불안한 마음에 사재기 나선 시민도 있고 이렇게 한 사람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주유소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대란 때 중국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을 바꾸겠다며 앞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중국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하게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떤지부터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항만 근처의 한 주유소입니다. 이곳은 오늘부터 요소수 판매 수량을 최대 2개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였습니다. 주말 사이 중국 세관이 한국으로 수출하려던 요소수 통관을 갑자기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급에 차질을 빚을까 미리 대응한 겁니다. 3개월치 재고가 있다는 정부 설명에도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겪은 경유 화물차주들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불안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재고를
한 100개씩 미리 창고에다가 재놓고. 기사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까지 우리가 그걸 찾으러 다녀야 되겠냐 이거지. 관건은 중국의 요소수 수출길이 언제 열릴지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오늘 남은 재고는 10박스 정도인데요. 주유소들은 당장 대란 조짐은 없단 입장이지만 이 수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2년 전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장기화라는 그 말이 나오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좀 많이 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 업계가 모인 플랫폼인 화학비료망은 이달 요소수 수출이 잠정 중단되고 내년 1분기까지 제한받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보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품귀나 가격 폭등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오피넷엔 요소수 현황도 담겨 있지만 주유소 자율에 맡긴 정보 게재 시점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혼선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이미 석 달 전부터 중국이 요소 수출 막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그때도 정부는 문제없다,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통보도 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잘 넘어가더라도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2년 전 그 대란을 겪고도 다양한 수입처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중국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지난 9월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자국 수요를 우선하는 중국이 비료로 쓰는 요소 수출을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차량 등 산업용 요소 수출길도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양국 간의 공급망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서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난달부터 중국의 요소수 통관이 막혔는데도 우리 정부는 알아차리지도 못한 걸로 보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비공식이었다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2년 전 요소수 대란 당시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2년 전 전체 요소 수입액에서 71%를 차지하던 중국산 요소는 지난해 67%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91%로 치솟았습니다. 베트남과 호주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이 거리가 가깝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수입선 다변화를 해야죠.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독점 시장에서 이게 과점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2년 동안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부는 국내 3개월분 재고가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중국 측에 계속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